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게 되고 좀 주머니를 옥죄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저절로 짠테크를 실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지, 세이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사실 안 쓴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대신에 소비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를 하는 게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겠죠.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요리를 저희 아이하고 남편한테 해줬는데 처음에 무시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잼 너무 바르고 간단하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죠? 그럼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연휴 중에 배송을 해드리니까 국내산의 오리 슬라이스 총 28팩, 앱카드 여러분 국민카드까지 할인 받으시면 55,490원까지.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또. 여러분 제가 진짜로 홈쇼핑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 홈쇼핑에서 시연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만들고 조립하고 이러는 걸 보는 게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재밌어가지고 볼 거 없으면 홈쇼핑 채널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고 주부가 됐으니까 더더욱이 생활에 뭔가 보탬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거를 보다 보면 사소하게 또 꿀팁을 얻을 수도 있어가지고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홈쇼핑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하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따로 구매하는 거랑 홈쇼핑만의 구성이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인터넷 서칭만 할 게 아니라 홈쇼핑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앱에 접속해서 그 구성을 참고하고 편성표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거든요. 홈쇼핑의 구성이 내가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구성이 낮다, 가격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앱으로 구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TV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도 같은 물건을 앱으로 결제할 때는 적더라도 1, 2천 원씩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냥 전화로 주문하는 게 홈쇼핑에서는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까지 제가 보고 있었던 오리 슬라이스를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방송으로 전화를 주문할 때는 64,900원이거든요. 근데 앱으로 결제할 때는 10% 할인이 된대요. 10% 할인이 되면 58,41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각각 홈쇼핑마다 적립금이랑 쿠폰의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저는 GS 홈쇼핑에 접속을 한 상태인데 적립금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어서 마이너스 2,92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920원까지 할인받아서 지금 주문했을 때 앱으로 주문한 덕분에 55,490원의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끝자리를 다 떼더라도 64,000원이 55,000원이 되는 기적, 9,000원이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된 기적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홈쇼핑은 뭐다? 그렇죠. 앱 결제다. 리모컨은 구경하는 용으로만. 요거 3개 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 좀 해주세요. 네. 네, 2개 보관되셨고요. 4,000원입니다. 짠!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저는 음료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2+1이어서 제가 그 가격을 놓치기에는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개의 상품은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 하나도 이렇게 껴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결제를 했던 게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보일 때마다 하나씩 바코드를 보여주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편의점 앱 하면은 포인트 적립하는 용도? 이 정도로만 쓰였어요. 이벤트 정보 받아보고. 그래서 사실 저도 앱을 깔았다가도 금세 좀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지우고 새로 깔고 지우고 새로 깔고 이런 거를 좀 반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2, 3년 전부터는 편의점 앱들이 환골탈태를 해서 진짜 유용한 기능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잘 쓰는 게 바로 보관 기능이에요. 제가 KBS와 EBS에서 라디오 고정 패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이 편의점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청취자들이 진짜 막 환호를 하셨거든요. 가장 잘 쓰고 있는 보관 기능은 흔히 생각하시는 2+1, 1+1, 3+1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물론 뭐 집에 오는 길이면 이거를 다 받아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 약속을 가고 있다거나 업무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아무리 1+1, 2+1, 3+1이 가격적으로 괜찮아도 이거를 선뜻 사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가기가 좀 뭐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관 기능이 탄생을 하면서 이제는 2+1, 3+1 요 가격만큼 돈을 치르고 나머지 물건들을 보관을 해놓는 게 가능해져서 너무 괜찮아졌어요. 아까도 제가 음료를 하나 사 먹었는데 하나에 2,000원짜리인데 2+1으로 해서 3개를 들고 가면 2개 가격, 즉 4,000원만 치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보러 가는 길이어가지고 3개를 다 들고 가기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들고 가고 나머지 2개는 보관해주세요 라고 해서 가격은 4,000원 계산을 하고 2개는 앱에다가 보관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의점 앱만 진짜 잘 쓰셔도 웬만한 마트보다 쌀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편의점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앱을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편의점 앱 진짜 꿀입니다, 꿀. 여러분, 이번에는 쇼핑을 하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샵백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캐시백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더라고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샵, 쇼핑을 하면서 백, 캐시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듯이 솔직히 안 쓴다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대신에 쓰되, 소비를 하되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돌려받으면서 소비를 하자는 거죠. 이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똑같이 쇼핑을 하되 샵백을 경유를 해야 된다는 것. 샵백을 경유해서 쇼핑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캐시백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평소랑 똑같이 쇼핑을 하고 나서 캐시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은행 계좌로 현금으로 받아도 되고 페이팔로 지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편한 수단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샵백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너무너무 잘 쓰는 지마켓, 위메프, 아고다, 부킹닷컴, 그리고 아이허브, 매치스 패션 같은 해외 쇼핑몰까지 두루두루 섭렵을 하고 200여 개의 쇼핑몰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굉장히 광범위하죠. 샵백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을 쇼핑을 하면 많게는 최대 20%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이벤트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29일, 30일에 최대 20% 캐시백 상향 프로모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잖아요. 쇼핑 계획하고 계셨다면 29일과 30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식구들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리는데 요 링크를 따라서 가입을 하시면 무려 5,000원 보너스로 적립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가입을 하면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반드시 요 링크를 따라서 가입을 하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땅 파면 5,000원 나오나요? 아니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보시고 나서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친구한테 추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추천을 한 나는 1만 원, 추천을 받은 친구는 3,000원 이렇게 보너스로 적립이 되는데 이렇게 적립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쇼핑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라고 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똑똑똑똑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면서 이벤트 함께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쇼핑 얘기했으니까
가계부 쓰는 거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은 가계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마 가계부 앱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방금처럼 우리가 쇼핑을 했으면 뭔가 돈의 지출 내역이 생길 것이고 이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우리가 빈틈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띄워둔 건 뱅크샐러드 앱이고요. 가계부 앱은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각 가계부 앱마다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계부 앱을 활용한다, 가계부를 쓴다라고 하면 다른 건 안 하시더라도 이 예산 관리는 꼭 하셔야 돼요. 저는 한 달에 용돈 35만 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예산을 총 예산 35만 원으로 잡아놨고요. 현재까지는 권장하는 지출 비율까지 이렇게 썼어요. 이 기능을 왜 써야 되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게 그냥 쓰고 나서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의 돈을 더 쓸 수 있는가, 내가 현재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돈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 지출을 한 게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용도로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가 좀 전에 그 앱에서 갖고 싶은 거를 딱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바로 산다? 그게 아니죠. 일단 내가 쓰고 있는 가계부나 혹은 가계부 앱에 접속을 해서 이번 달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요만큼 남았네. 그러면 좀 지출이 초과되는데? 요거를 가늠을 하자는 거죠. 더 나는 타이트하게 가계부를 관리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가계부 앱마다 카테고리별 예산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비는 얼마, 식비는 얼마, 이렇게 내역별로 예산을 설정을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갖고 싶은 거 가져야죠. 다만 뭐든지 하되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현명하게 소비를 하실 수 있다면 제발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